자, 이번 시간은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죠. 자, 이게 출제 빈도가 높아요. 특히 한 페이지 넘기시잖아요. 자, 이게 어디가 이제 요즘 출제가 되냐면 토지 신탁 사업입니다. 이게 토지 개발 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신탁하고 토지 신탁이라는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탁 부분은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번 어렵고 나서 신탁이라는 부분이 빠졌거든요. 물론 개발 들어가지만, 근데 신탁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관리 신탁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지만 부동산 신탁 자체가 나왔던 게 좀 획기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에요. 민간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 나오는 용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은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자체 개발이 좀 생략될 수 있고요. 자,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합니다. 자, 그래서 갑돌이가 있으면요. 자, 얘가 이제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도 제공하고요. 제공하고 자기가 자금도 돼요. 자금. 그래서 알아서 자력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형태인데요. 자, 자기가 다 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빠릅니다. 개발 이익도 자기가 먹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위험이 높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지주공동으로서 얘와 지주공동사업이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건 뭐다? 지주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지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그냥 토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토소가 토지를 제공해요. 토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주 공동사업이다 보니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이제 시험에 나왔냐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서로 나눠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업 방식이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시험 문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가격으로 등가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업 방식이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다.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죠. 대물 변제형입니다. 자, 그래서 대물이 바로 건축물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등가 교환 방식이냐면요. 자, 만약에 토지를 60억짜리 토지를 얘가 제공하고 얘는 40억의 자금이 나갔다고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은 공사비 대물 변제가 뭐냐면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합니다. 이 건축물을 40%, 그러니까 60%와 40%의 40%를 가져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해서 한 200억 정도의 수입이 벌었어요. 분양금을. 그러면 네가 60%니까 120억 정도의 나는 수익이 난 거고 얘는 248, 80억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억만큼 건축의 일부를 가져가라는 거죠. 등가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거는 자, 굉장히 뭐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그 정의만 나왔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입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대물로 변제하는 게 아니라 분양의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0억이면 너는 120억을 나는 토지 소유자 갖고 넌 80억만큼 그 공사비를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얘가 등가 교환 방식으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이 있는데 투자자 모집형은 출제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투자자 모집형은 조합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어떻습니까?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지분을 공유하는데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낮죠.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은 자, 다른 사업 방식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자, 개발업자 얘가 을돌이라고 한다면요. 개발업자는 이익을 공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을 공유를 했고요. 지분을 공유한 것 뿐이지 수수료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업자가. 요게 키포인트가 돼요. 개발업자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자, 이거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다 보고 나서 그때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46페이지 보시면은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 대물 변제형, 분양공사 투자자 모집형이 다 등가 교환 방식이라면 자, 하나만 이제 사업 방식이 달라요. 자, 얘는 4번. 물론 얘도 지주 공동인 들어갑니다. 사업 수탁이에요. 자, 사업 수탁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자, 사업 위탁으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두 가지 방식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얘는 토소가,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가 소유권은 이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죠. 그럼 개발업자가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제공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도 조달하죠. 자, 그렇다면은 얘와 얘가 비교해서 나왔었어요. 자, 그럼 얘는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하진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분은 공유하지 않고 자, 수수료만 취하죠. 개발업자가. 요게 비교해서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비교가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자, 이 토지 신탁 방식,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시험 문제는 비교할 텐데요. 자, 토지 신탁 방식은 지주 공동이 아니라 따로 봐야 돼요. 그럼 토지 신탁, 개발 신탁을 얘기합니다. 개발 신탁 방식입니다. 개발 신탁 방식. 자, 그럼 얘와 얘도 비교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요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해요. 위탁자고, 이걸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위탁이라고 되고, 얘 입장에서는 수탁이라고 되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토지 사업 수탁이 아니라 토지를 신탁한다는 거는 아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안전 이전시키는 거죠. 앞쪽에서 우리가 담보 신탁이라는 걸 봤잖아요. 자, 그럼 얘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요. 그죠? 갑이. 소유권을 넘겨서, 근데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걸 공시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넘기겠죠. 그래서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돼서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신탁회사가. 물론 얘를 위탁자라고 하고 이건 신탁에 대한 개념이니까 신탁계약을 맺거든요. 그럼 얘를 위탁자라고 하고 위탁자와 그 다음에 신탁회사를 수탁자와 간의 계약입니다. 그럼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약기간 또 있겠고요. 계약기간이 있겠고, 자, 신탁회사와 관리개발 처분도 하는데 이건 개발에 대한 거니까 개발 신탁이 되겠죠. 그럼 우리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자금을, 사업수탁 같은 경우는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요. 얘는 다릅니다. 얘는, 자, 신탁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모든 명의를 신탁회사 명으로 가죠. 사업 명의를. 그럼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관리신탁 같은 거는, 자, 관리신탁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형식상이기 때문에 얘도 나중엔 토지를 돌려줘요. 그래서 얘도 수수료만 먹는 거죠. 그러면 공통점은 있습니다. 얘와 얘는 수수료를 취한다는 게 공통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유권의 이전이 다르죠. 소유권 이전 안 되고 얘는 소유권 이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수익증권 소지자한테 수익을 또 배당을 해주죠. 그럼 그 소지자가 신탁에 대한 우리가 신탁자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위탁자가 거의 모든 수익증권의 이 소지자가 되는데, 자, 제3자한테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수익자한테 수익권에 대한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을 배분해주고 나중에 이게 끝나면은 이걸 돌려주고 이제 수수료만 취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컨소시엄이에요. 자, 컨소시엄은 그렇게 출제가 깊게 안 나왔었어요.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고 들어보셨죠? 자, 주관사가 될 수 있고 하나하나가 이제 됩니다. 그럼 컨소시엄 방식은 어떻습니까? 보통 대규모 사업이고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이건 법인간입니다. 법인간 컨소시엄을 한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은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는 빠른데 위험하잖아요. 근데 얘는, 자, 어떻습니까? 위험은 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호히 말하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 방식이 메인이에요. 어떤 게 메인이냐? 등가 교환 방식과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시탁 방식이 제일 잘 뜹니다.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자, 그러면 얘는 지분을 공유하고 수수료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개발업자가 얘네 둘은 달라요. 수수료 취하고 지분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자, 암기기법인데요. 제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컨설팅 해줬는데 수수료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책상을 탁 치죠. 그러면 탁자가 있어야 수수료가 없습니다. 탁, 탁, 수수료, 탁, 수수료. 근데 여기는 탁자가 안 붙잖아요. 그리고 수수료가 없고 지분만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 암기기법이 좀 잘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얘와 얘는 공통점은 지분은 공유하지 않고 수수료는 취하지 않아요. 수수료는 취하겠죠, 개발업자가. 그렇지만 틀린 거는 얘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서 토지를 제공하는 거와 자금 조달은 다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가 되고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명의로 간다는 거. 또 수익주권을 발굴하는데 이 토지자한테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이 신탁자라고 이제 수익에 대한 증권의 소지자한테 주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증권 소지자가 되지만 제3자의 수익자를 지정하면 또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출제 민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게요. 자, 일단은 445페이지 가시면 자치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거는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건 이제 팁을 드릴게요. 여기는 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그 질문은 틀린 겁니다. 자, 다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자체개발 사업의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계획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 시행하는 방식이에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럼 사업 시행, 자금 조달, 이익 기속 주체는 다 토지 소유자가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번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는 이제 참고하시고 장점을 가시면, 자, 개발 이익이 다 토지 소유자한테 다 귀속이 돼요.
사업 추진이라든지 사업 수행 속도가 빠르죠. 근데 중요한 건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고요.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지주공동사업은 어떻습니까?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분산한다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간의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업자는 자금을 줍니다. 서로 이익을 갖고 가장 큰 장점은 불확실하다고 하고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지주와 개발업자가 분산했다는 거죠. 그럼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을 바꿔서 낸 적도 있었거든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경이 가장 큰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기억,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탁자가 안 들어갔으니까 지분만 공유하더라. 그럼 지분 공유는 완성된 건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뭐예요? 얘도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분양금, 수익금,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투자자 모집은 앞쪽에서 왜 신디케이트가 투자자 모집형이잖아요. 조합원이 구성되죠. 그래서 조합아파트가 투자로부터 사업장을 마련해서 사업 시행하고 투자자한테 일정한 투자 수익을 지분한다, 지분을 보장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사업 수탁과 토지 수탁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면서 탁자가 붙었으니까 수수료 있고 지분을 공유하지 않죠. 개발업자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한 다음에 개발업자 수탁자는 어떻습니까? 시행을 대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한다는 거죠. 자, 얘는 지분 공유하지 않고 수수료. 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가요. 토지 소유자 자금 조달하고요. 소유권 안 넘깁니다. 그럼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업자의 주선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지분을 공유하지 방식이 아니라는 거. 사업 종료 후는 개발사에 발생하는 지분 수익 소유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한테 가져가서 수수료를 취할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토지 신탁입니다. 자, 토지 신탁은 특히 이 개발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한테 위탁을 해서 개발 관리 처분하는 건데 개발 신탁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나 신탁회사에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다르죠. 그러면 신탁회사 명의로 가고 신탁회사가 자금도 조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토지 소유자는 우선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유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신탁회사는 지주와의 약정에 의해서 신탁 수익주권을 발행해요. 이 신탁 수익주권이죠. 그래서 이 소지자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후 신탁회사는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우리가 건설회사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왜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담보신탁으로 해서 은행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 돈을 땡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이 준공되면 신탁회사가 입주를 모집하고 이제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수익금의 제세공간을 공제한 수익증권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자, 신탁자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신탁자. 그래서 이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는 수익증권을 소지하는 자예요. 이 사람한테 수익을 배당하죠.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제3자의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근데 형식상이다 보니까 신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신탁회사는 사업 종료에 개발사에 발생한 지분, 수익, 소유권을 모두 토지소한테 반환합니다. 그럼 얘는 수수료만 취하죠.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자, 우리가 편법 어때요? 탁자가 붙었으니까 수수료 나오고 개발업자는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 자, 컨소시엄은 대규모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관사가 될 수 있고 협력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영종도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 같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집니다. 낙찰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하죠. 그래서 법인간이에요. 컨소시엄. 자, 3번. 자,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혼자 하다 보니까 자, 사업 수행 속도는 빨라는데 위험이 높죠. 근데 얘는 여럿이 하니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사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 조정이 필요하며 출자회사 간에 회사 간이잖아요. 법인 간. 그다음에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넓혀보기는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참고만 하시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신차지 방식이 한 번 딱 나왔었거든요. 신차지 방식만 보세요.
자, 신차지 방식도 지주공동사업에 들어갑니다. 구차지가 아니라 신차지 방식이죠. 그럼 차지 방식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1번 말이에요. 땅을 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오늘 신차지 방식은, 자, 구차지는 옛날 방식은요, 우리가 밑에 박스에 있지만은 차지인이 땅을 빌린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아예 권리금을 줘요. 차지권을 설정하고 차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취하고 위법상 차지권에 해당하는데, 신차지는 처음에서부터 계약 처음서부터 권리금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차지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땅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차지인한테, 임차인한테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임차권을 주잖아요. 임차권. 자, 그럼 얘는요, 처음부터 권리금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 자, 임차인이 지가 개발을 해서 자, 어떻습니까? 이건 이 토지 소유자의 임차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차지인이 여기에 대한 임대차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임차인들한테 이익을 받은 다음에, 자, 기간 중에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죠. 근데 나중에 땅을 임차했으니까 넘겨야 돼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토지는요, 당연히 무상으로 반환합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요. 건물은 시가로 양도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도 있지만 밑에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차지자의 공동 방식으로 차지 계약을 할 때 구차지처럼 권리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지는 차지 계약 기간 중 고액의 차지료를 지불한 것 뿐이죠. 하나의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배분의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차지 계약 만료시가 나왔죠. 토지는 무상,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관리 신탁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관리 신탁이 됐던, 개발 신탁이 됐던, 아까 형식상 소유권은 이전되거든요. 이전 안 된다고 나왔는데, 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부동산 유지관리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한테 신탁하고, 자, 어때요?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고 토지를 개발해서 임대하거나 분양 수익을 올려 수익자한테 교부하는 거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는 읽어보시고요. 관리 신탁은 말 그대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처분이 있고요. 담보 신탁은 앞쪽에서 얘기했었어요. 이게 신탁 증서금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 우리가 담보 신탁을 위하여 신탁회사는 감정평가 범위 내에 수익주권을 발급합니다. 그 수익주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익주권의 질권을 설정해서 은행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탁 증서금융 또는 담보 신탁이라고 해야죠. 자, 지금 한 게 우리가 개발 신탁이에요. 개발을 맡겨서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밑에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민영 개발과 공영 개발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 요약을 가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 민간 개발이에요. 그럼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만 들어갔지 개발업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450페이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시행한다. 개발 사업이 이게 모두 토지 소유자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고 자금 조달 부담이 크며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 개발자 간의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지주 공동사업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요.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 자금을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익을 추구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럼 이건 뭐예요?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어때요? 개발업자는 지분을 공유하고 수수료는 취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경이 등가 교환입니다. 자, 그럼 공사비 대물은 그 토지 소유자가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 완성된 그 부동산으로 지분을 공유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말 그대로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두 가지가 등가 교환으로 볼 수 있고요. 투자자 모집형은 조합 파트가 투자자를 모집해요. 사업 자금을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일정한 투자 수익을 또 주는 거고. 자, 사업 위탁 중요합니다. 자, 사업 위탁은요. 자, 중요한 건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의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형태이고, 자, 이건 탁자가 붙었으니까 수수료는 붙죠. 붙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대행하는 수수료만 취한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 토지 소유자 조달하고, 자, 토지 소유자가 다 명의로 간다. 자, 토지 신탁은 얘와 얘를 좀 비교했을 때, 이 토지 신탁은 이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한테 위탁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위탁형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신탁회사의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럼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얘도 탁자가 붙었으니까 수수료를 취하죠. 그 다음에 지분을 공유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신탁기간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신탁 수익증권을 그 소지자한테 줘요. 신탁자가 그 사람이 되겠죠. 그게 이제 위탁자가 되지만 제3자 수익자로 또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확정배당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이제 확정배당하게 되면 신탁회사가 위험하죠. 그래서 실적배당으로 준다는 거죠. 개발 사업이 실패로 인한 수익 감소 위험 중 일부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컨소시엄은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법인간이라는 거 두 가지가 꼭 기억하실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민간 개발도 택지 개발을 할 수 있죠. 공용 개발은 앞서서 우리가 매수 방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해 가시면은 택지를 공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은 토지소유자 조합도 그 시행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조합도 시행 주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매수 방식은 당연히 토지를 수용하죠.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계획적인 토지용 계획에 의한 신속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가 하니까 대량에 대한 택지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환지 방식이라는 자체가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70년대 투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사유화돼요. 그래서 공영개발을 오면서 개발이익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고, 자, 토지구역 정리 사업보다는 투기를 방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가를 또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단점 뭐예요? 우리가 이 공시지가로 보통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니까 지역 주민의 불만이 쌓이고 주민의 의견이 수정 과정이 배제돼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요. 초기에 가중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죠. 그 다음에 개발 지역의 공용개발하면 공익사업이 협조해서 불이익을 듣는 보상에 대한 불만이 나타날 수 있고, 자, 이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의 지가가 상승해 버려요. 그래서 공익사업이 비협조돼서 또 오히려 투기가 또 지역에 대한 지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은 뭐였어요? 당연히 얘는 탁자가 안 붙기 때문에 지분을 공유하고 수수료가 없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자,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을 얘기한 거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로 기초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사비를 대물로 건축물의 일부로 주겠다는 거죠. 자, 신차지 방식은, 자, 구차지랑 다르게 차지 계약 시에는 권리금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간 중에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는 거죠. 그럼 땅을 빌렸잖아요. 그럼 차지 계약이 끝나게 되면 토지는 무상반환,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지금 부동산 개발 방식이 있듯이,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지주공동, 자, 그 다음에 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금과 다 이 토지를 제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더 날 수 있어서 실주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자체가 비교가 낫죠. 그럼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분산시킨다.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 없고 지분 공유한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건축물의 일부로 주고요.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는 분양금 수익금으로 주고요. 투자자 모집형은 모집해서 지분을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 나중에 계약 종료 때 어떻습니까? 토지는 무상, 건물은 시가. 이것도 지주공동이고요. 근데 나온다면 등가교환 방식과 얘네를 비교해서 나와요. 그럼 사업수탁과 신탁은 당연히 탁자가 들어갔으니까 수수료를 취한다.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자, 이 사업수탁 위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자금 조달해서 얘는 이 수수료만 먹는 거죠. 근데 신탁회사는 달라요. 자, 신탁회사는 소유권이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당연히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서 시공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자, 수익증권 소지자한테 이 확정 배당이 아니라 실적 배당으로 계속 배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형식상이다 보니까 나중에 돌려주고 얘도 수수료만 취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컨소시엄은 대규모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간이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 중요한 건 이 토지 개발 신탁에 대한 거와 담보 신탁에 대한 비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히 신탁이라는 자체는 형식상 소유권은 반드시 이전될 거라는 거를 좀 잡으시고 나중에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파트를 마칩니다. 개발 파트는 문제 비중이 높아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개발에 대한 과정, 위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여기 위주로 좀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법이 있었고, 재개발의 시행 방법이 있죠. 거기를 또 우리가 좀 더 보시고요. 환지와 매수를 합한 게 혼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환지 방식이 나올 수 있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서 BTO와 BTL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 자체 개발, 그 다음에 지주공동, 토지신탁, 컨소시엄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안에서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 파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